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경남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이렇고요. 자,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레몬. 그럼 레몬이 어떤 맛이 나죠? 맞습니다. 시큼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문제도 레몬 문제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레몬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몬 시장이란 말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레몬의 바깥은 아주 상큼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 속맛을 보면 시큼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그 차이에 의해서,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못하고 점차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는 현상을 갖다가 레몬 시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농하면 제일 많이 심는 작물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이게 유기농 블루베리지만 사람들이 저기 진짜 유기농 블루베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내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될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알리입니다. 얼마 전에 페북에서 제가 봤는데 한 농업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기농으로 재배를 했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정말 맛있는 딸기인데 이걸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볼품도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같이 다른 거에 비해 가서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만 대산은 우리나라의 이제 수박 주산 지역입니다. 물론 어령도 수박을 많이 재배합니다만 하만에서 이제 시설하우스로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요즘은 수박을 어떻게 재배하냐면 대부분 호박에다 접목을 시켜서 만듭니다. 호박에다 접목을 시키면 수박이 큽니다. 호박이 넓은 호박을 보면 우리가 크기가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에다 접목을 붙이게 되면 크기는 작습니다. 하지만 당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호박에다 접목을 하는 이유가 도매 시장에 경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매사들이 큰 수박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 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농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이 비즈니스는 200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은 저는 2010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들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국에서 서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관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야간 교육 과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가입증이라는 게 우리 농업에다가 비즈니스를 도입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농업인이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해갖고 포스팅을 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같이 있는 공무원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포스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는 그러면 내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시작한 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농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농업을 이야기하고 농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농업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카테고리도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이다. 그럼 내가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 그러면 농업인들 외에 다른 소비자들이 그러면 생각하는 건 뭘까? 그거는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일상적인 이야기도 같이 듣자. 그리고 또 뭘까? 생각하니까 농업인들이 하는 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독서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자.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책을 읽고 그걸 또 국감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못 읽을 경우에는 나 그래도 A4 한 장 정도로 요약을 해줄게. 그러면 요약본이라도 읽어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블로그에 이제 유입객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문현답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풀어 쓰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주말이 되면 저는 카메라를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저 혼자 가기도 하지만 저희 집 막내 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농업인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 블로그에도 쓰고 페북이나 카카오스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할까? 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팜파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팜파티는 약 한 2007, 8년경에 전남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다른 도에서는 그때 시작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제가 제주도 그때 2011년까지 있었는데 10년도에 제일 먼저 시도를 했었고요. 저기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농업인들과 같이 감귤밭으로 불렀습니다. 한라봉도 있고 감귤도 있고 감귤 와인도 있었습니다. 감귤 와인을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타도 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진열도 하고 그런 것도 판매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4월 달에 제가 경남으로 와서 다시 이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교육생 이 비즈니스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팜파티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농업인 스스로 우리 배웠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장령에서 산토끼 교육농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팜파티를 시작했습니다. 팜파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가 판매할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데리고 올 거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마침 외국에서 들어오신 외국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영어 캠프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영어 캠프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사천에 가면 그리운 수인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팜파티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그럼 음악회를 한번 열어볼까? 그렇게 해서 음악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때 물론 재능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자기 친한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분들 받아가지고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15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주 물마루 된장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선돌 물마루 식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적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된장을 담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인연이 됐던 게 같이 사이버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하고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과정들을 모두 다 다음 블로그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점점 커져가지고 2011년도에는 된장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비 인정 단계를 거쳐가지고. 혹시 우프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우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유기농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데 물매 힐링팜 대표도 유럽에 뉴질랜드에 가서 약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우프 생활을 하면서 같이 농사일도 돕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 선진국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똑같이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프 제도를 도입을 하고 코리아 우프에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는 가면 연중 외국인들이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대학생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프는 하루에 반나절 정도만 일을 해주고 나면 반나절들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농장주가 석식을 밥과 숙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대신에 우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에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같이 올려가지고 기타 음악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음악 연주회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같이 저기서 고객 초청 행사를 한번 벌였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고객 한 명씩을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고객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엔 제가 2011년도에 경남으로 왔는데 그때 비즈니스 교육하고 블로그 교육 이런 걸 하면서 만난 사람이 우리 김현숙 대표님입니다. 여기는 된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된장을 했지만 지금은 된장뿐만 아니라 반찬 종류를 다양한 반찬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니까 떡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80박스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자기 혼자만 하던 일을 갖다가 이제는 혼자서 하기는 버거우니까 3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우리 온라인에 접목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메시를 재배했는데 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에 올려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못생기고 작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안 쳐주니까 아버님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로그가 좀 같이 시작할 때였는데 매실꽃이 피었을 적에 매실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올리고 글 2줄 정도 적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매실 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매실 판매할 때가 되니까 지금 시점이죠. 5월 말에서 6월 초가 매실을 판매할 시점이 되는데 그때 이제 올렸어요. 블로그에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올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매실 살게요 하면서 그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진정성 있게 내가 메시를 이렇게 재배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 구매를 하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 있어 무유형으로 독감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와는 인연이 안 됐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 와보고 제가 합숙 훈련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강사분마다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아주 잘 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CJ그룹에 있는 CJ그룹 자회사에 있는 상무님이 오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여 밑에 보면 한식 대사를 하고 계시는 서울에서 루이비스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을 했었는데 또 이분하고도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로얄 충성 고객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멜론을 생산했을 적에 멜론을 한 번에 50박스씩 이제 한 사람한테 판매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전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생산한 거라면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맛이 없다면 내가 보장을 해줄게. 환불이라도 해줄게. 이럴 정도로 고객 팬들을 쌓았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품질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품질이 된 상태에서 이런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갓 블로그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 서툴렀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었지만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제주도 있을 때 블로그도 배우고 해놓으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사무실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같이 도와주겠다 했더만 실제로 이분이 5시 정도 되면 일을 마치고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7시 정도 되면 저희 사무실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때 올 때마다 같이 이제 블로그 그런 포스팅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블로그 이제 카테고리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포스팅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농업인들이 바로 적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끈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블로그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더만 100일 동안 블로그를 매일 포스팅하기 작전을 씁니다. 이분이. 그 다음부터 진짜 이분이 매일 포스팅을 합니다. 눈이 잠이 와가지고 감길랑 말랑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엔터 버튼을 누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만으로도 자기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거의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도 지금 많습니다. 먼저 약도라지를 주로 하고 있는 7년간 약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0평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유기농 매실이라든지 대봉감, 봄이면 참죽, 가죽나물, 당하야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참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카카오 스토리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자기 일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 보면 레일이 있는데 요 모노레일이 있는데 요거는 평상시에는 농작업 기구가 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가 되면 이거는 재미있는 놀이 기구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작년에 팜파티를 한 번을 했습니다. 이게 이맘 시즌이 되겠습니다. 팜파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로그 보고 페이스북 보고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동료들도 옆에서 공유도 해주고 같이 포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한 결과 많은 고객들이 왔습니다. 이때도 물론
출연하신 분들은 재능 기부도 많이 받았을까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게 다 재능 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를 이분이 한 2,500평 정도 재배를 하는데요. 창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으로 거의 다 팔았습니다. 소량의 가공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체험을 통해서 다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못하더라도 저도 이제 계속 농장을 돌아가면서 포스팅을 하는데 제가 포스팅을 했다만 제 포스팅을 보고 또 어떤 제 고객 이웃이 와서 그걸 또 가서 자기 또 카페라든지 그런데 알렸다만 그걸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밥 사서 준다고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제가 따로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단감이 아주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풍년이 되면 풍년 기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하기 어렵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갖다가 체험으로 다 팔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블루베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가 73세입니다. 혼자서는 이제 IT를 접목하기는 쉽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갖고 저희 사무실에 자주 왔었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집으로도 또 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같이 저는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출장 가서 물론 야간이지만 그래도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이가 73세에 불과하지만 생각은 아주 건전해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막내인데 우리 막내 데리고 또 갑니다. 블루베리도 체험도 우리 애들한테는 블루베리 수확하는 체험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장에는 제가 포스팅을 해주면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제 애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저희 와이프도 한번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제가 주말에 나가니까 그래야 소리를 안 듣습니다. 혼자만 맨날 놀러 다닌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창녕에서 단감과 오디를 재배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도 물론 연세는 많습니다. 연세는 많지만 그래도 블로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카카오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태추 단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태추 단감은 단감이 익기 전에 파란 상태로 먹을 수 있는 단감입니다. 10월달 정도 되면 먹을 수 있는데 태추 단감 같은 경우는 자본감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보내주세요 보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도 이분 농장에는 좀 많이 가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으면서도 잘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지도도 해주고 또 동료들하고 같이 가서 서로 포스팅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에서 사모님이 또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있으면 꼭 같이 가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교육 마치고 나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령에 가면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래도 상품도 전달해주고 같이 지내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마음도 좀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서 평범한 사실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였지만 같이 교육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니까
우리 농업계 중에서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농업기술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이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봉축 농장입니다. 이분 농장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무농약으로 재배를 합니다. 하지만 무농약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제가 레몬 시장 이야기했듯이 소비자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스토어나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이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ICT까지 적용해서 농업에 있어도 여유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소셜미디어 경진대회에서 제가 2013년과 2015년대에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는 또 최고 베스트 공무원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농업기술상에서 주는 유공공무원에 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저희 고객은 최우선 고객은 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는 고객의 목표를 대변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구 사업을 했는데 6차 산업 관련 사업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규제 개혁이 있습니다. 대부분 농로는 지금 3m 도로 있는데 4m 도로가 안 되면 가공 허가 시설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갖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 중에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라든지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규제를 개혁 요구를 완화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안 됐는데 다음 해에 보니까 이게 완성이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반농 반엑스하고 제가 SNS 쪽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반농 반엑스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농업도 소량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SNS가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문명의 이익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학술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농업인들에게 피드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가서 이 현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학술 발표를 하고 지금 논문 기재 중에 있습니다. 바람개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개비의 운명은 돌아가야 자기 운명입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주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삶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에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